풍납동 현장은 상가주택 형태를 띠고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사이딩 판넬이 되어 있는 외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단열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창호 부분은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창호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창호 교체를 할 때 외단열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창이 있던 자리에 철거를 하고 창과 마감재 사이에 공간이 뜹니다. 주변에 후레싱 처리를 하고 실리콘 마감을 해야 나중에 누수나 그런 데서 탈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사 비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실측을 왔을 때 외관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사할 때도 이 사이딩 판넬로 외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여기가 외단열 현장인가 봐요. 맞아요. 보시는 것처럼 3면은 사이딩 판넬로 단열 공사를 제대로 해놨는데 후면부는 지금 단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구옥의 외관 외벽들은 이렇게 틀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열재랑 이 폼을 사용해 가지고 그 부분 면을 일자로 맞추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외단열을 50mm 했고 내단열을 70mm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약 130mm 정도의 단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님, 여기는 계단을 새로 만드는 곳인가 봐요. 감독님이 잘 보셨는데 보통 건축주분들은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확장해서 쓰시려고 하지 그걸 줄이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사진을 찍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기존에 불법으로 되어 있던 샤시를 철거하고 이 계단부터 해가지고 기존의 마감재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샤시로 덮여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지금 상태는 바닥을 다 크랙을 지금 보완을 하고 방수를 하려고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벽에 지금 단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열 그리고 방수 이 두 부분에서 마감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누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단열재랑 마감재가 만나는 이 부분은 두각 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답답했던 이 계단 부분을 이렇게 방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확장성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확실히 2층으로 올라오니까 여기가 상가주택이라는 컨셉이 잘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 부분은 샤시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추후에 난간도로에서 발코니를 만들 예정이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상가 건물은 보통 단열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슬라브에서 냉기가 타고 들어와서 이 철제에 닿으면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감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단열이 되어 있고 지붕에 단열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천정에다 단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cm 이상 두꺼운 걸로 단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코너집이다 보니까 주변에 보이는 자연경관도 잘 보이고 풍납토성이라고 예전에 오래된 유적지가 있어가지고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주거 공간이랑 위에는 임대를 주시려는 건가요? 지하랑 1층, 2층 다 임대를 주실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데는 2층인데 여기 임대 공간이고 1층의 반절 부분을 주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벽체들이 많았는데 다 철거를 하고 구조 보강한 다음에 임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오픈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공사 마지막 부분인가요? 마감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 앞으로 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위생기구, 도배, 마루 공사를 할 거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내부 계단도 거의 구조는 다 완성이 돼 있고 마감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난간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웨딩 스튜디오 운영했는데 딱 그런 느낌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감독님이 잘 보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로 사진관으로 임대를 많이 줄 거고 그런 컨셉으로 좀 스튜디오를 꾸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를 연결하는 계단이 건물 중앙에 있었는데 그거를 불필요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과감히 철거하고 건물 모서리로 이렇게 신설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골조 때부터 사람 동선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높이랑 폭을 잘 조절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층고 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설계를 잘 해가지고 지금 마감재를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바닥재를 깔고 그 다음에 도장을 하면 끝나는 정도 공정까지 왔는데요. 지하를 공사할 때 가장 포인트는 얼마나 쾌적하게 만드느냐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일단 여기 풍납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누수나 이런 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벽이나 배수판 이런 계획은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방수 마감을 잘했고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벨이 안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가 추가적으로 몰탈 작업을 진행해서 바닥 레벨을 맞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라면 지하는 어떻게 공사를 해도 100% 쾌적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환기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별로 극기, 배기를 나눠가지고 설치를 했고, 지하에는 기존에 다니는 물길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하에 물 같은 게 나오면 펌핑하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게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도로 집수정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저희가 없애기보다는 리모델링은 그걸 잘 유지해서 기존에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에 집수정 있는 공간을 저희가 쾌적하게 만든 다음에 모터를 설치를 했고, 추후에 배관을 연장해가지고 외부로 펌핑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님 이렇게 집 말고 상가까지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금 의뢰가 많이 오는 게 이런 형태의 상가주택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 상가로 임대를 주면 어느 정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분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륜동 현장에 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사 첫날이었죠. 모든 마감재가 붙어 있고 철거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문틀, 창틀 이런 마감재가 다 없어졌고요. 보시면 바닥도 최소한 30cm에서 50cm를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으로 지금 이 보이는 게 서포터라고 해서 하중을 받는 가설재인데, 이걸 대놓은 이유는 저희가 평면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벽체가 철거되고 신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중을 견디려고 이게 되어 있고, 여기 명륜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아쉬운 게, 저희가 철거를 해보니까 기존 슬라브랑 구조보강이 너무 약해가지고 앞으로 구조보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잘 거푸집이나 이런 형태가 없는 시대에 쳤기 때문에 지금처럼 철근이 보여서 산화가 많이 됐습니다. 기존의 테두리보가 만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벽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조보강이 부실하게 된 형태로 되어 있고, 벽체가 있어도 예전에는 구조로 인정받았던 조적이지만 지금은 인정받지 않는 조적 벽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보강을 해야 이 공간을 나중에 불안하지 않게 20년 또는 3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층고랑 이게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너무 넓어졌어요. 맞아요. 지금 가장 컸던 게 바닥을 한 30cm에서 50cm 걷어냈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있는 마감재를 다 제거하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넓어 보일 때입니다. 지금 안방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기존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벽체를 다 없애가지고 안방과 드레스룸으로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물이 샌 흔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누수가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주택을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외벽 측에 있는 이 크랙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크랙 보수지를 이용해서 방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물이 타고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안에서 방수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창을 집어넣고 외단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창을 집어넣고 외단열을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벽체까지 지금 곰팡이 먹었어요. 제가 손으로 문대도 지금 묻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곰팡이 제거제로 안 되고요. 과감하게 글라인드나 그런 것까지 해서 벗겨내야 돼요. 기존에 화장실을 가장 만든 큰 이유는 임대를 주기 위해서 화장실이 필요해서 기존에 계단실이 있던 데를 막아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철거를 해놓고 나중에 이 내부 계단을 이용해서 다시 계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의 중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허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조보강을 해서 H빔을 구조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데 계단을 일직선으로 못 만들고 계단을 어느 정도 사선으로 꺾어가지고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거와 달라지면 좀 비용이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도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계약하기 전에 구기미 시스템을 하고 계약할 때 당시에 보면은 이 정도 철거한 상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옥은 이게 간혹 가다가,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기존에 확장돼서 뭐 예를 들어 쓰려는 공간도 벽이 있기 때문에 좀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간이 좀 늘어나고 비용도 수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현명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싸게 하는 업체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겉만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신림동 현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철거를 해보니까 그 안에 구조보강이라고 했는데, 각파이프라고 해서 저희가 데크 짜는 철자재가 있는데 그런 걸로 보강을 해놓고 기초도 없이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보자마자 그걸 다 제거하고 정확하게 구조 검토를 받아서 구조 설계를 한 다음에 시공을 하고 그 후에 마감재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자 구의 안쪽으로 기존에 있는 수목도 어느 정도 살려가지고 유지를 할 거고요. 마당에도 일부분은 잔디를 깔아가지고 조경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조경은 금액 차이가 편차가 많기 때문에 건축주님이랑 많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성비 있는 조경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제 2층이 너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2층은 임대를 주기 위해 4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 같은 경우에도 한 60cm 정도는 바닥을 걷어냈고요. 그리고 모든 실들을 같이 쓰는 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라니까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아까 밑에 층에서 말했죠. 메인 허리가 되는 이 벽체 같은 경우에도 1층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못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진짜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 보강을 할 때 허리도 같은 라인에 뼈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구조 보강을 해가지고 위에 하중이 없기 때문에 좀 확장된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썸네일 가격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마다 다르잖아요, 다. 건물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평균이란 단가가 있겠죠. 쉽게 아시는 평당 단가가 있잖아요. 건물이 같은 평형이어도 내부, 외부, 마당, 담장 어디까지 공사하냐에 따라서 금액은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 특성상 저희가 평형대만 말하고 금액을 말씀드리니까 모든 평형대의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오해가 좀 많고, 특히나 리모델링은 지금 보세요. 이 현장도 바닥 철거할 때 바닥에 지금 폐기물이 이만큼 나온다고 예상하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꼭 그거는 참고용 금액이지 실제적으로 금액을 뽑는 거는 현장에 가서 저희가 방문하고 부기미 시스템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신림동 현장은 임대 컨셉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공정률은 80%에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약 2억 5천 정도 되고요. 이 금액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 있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곧 이사를 하실 건데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외단열재 중에 가장 가성비 있는 제품인데, 저희가 단열은 내부나 외부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외부에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단열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단열 성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는 드라이비트로 단열을 했고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약 50mm에서 70mm 정도 단열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에는 창문을 어떤 걸 쓰나요? 저희가 지금 여러 현장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주택에는 창호도 가성비 있고 그 컨디션에 맞게 시공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단열을 하고 창호도 KC 제품을 시공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임대주택에 KC나 LG를 또 시공하는 하나의 이유는 가성비가 일단 있고,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사나 뭔가 짐을 바꾸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KC나 LG 창은 탈착이나 집어넣는 게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임대 가구가 많은 집들은 이렇게 LG나 KC 창을 좀 선호해서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리모델링하면 수익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부터 1층, 2층, 5탑층까지 총 4개 층을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지하층은 건축주님이 가끔 오셔서 사용한다 그러고, 지금 있는 1층 같은 경우는 약 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낼 것 같아요. 월세가요? 그렇죠. 그런 월세가 어떻게 보면 3개 층이 있으니까 꽤 괜찮은 월세 수입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상가주택을 리모델링을 2억 5천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게 전세나 아니면 월세나 이런 걸로 나중에 케어가 될 거, 뭐 은행의 이자나 이런 거 케어가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또 임대주택을 또 주신 것 중에 가장 포인트는 기존의 건물을 한번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단열을 해놓고 내부도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단열을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약 15평에서 18평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혼부부 이상이 거주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마감재 라인들도 노멀하게 잘 돼 있어요. 일반 주택의 임대 건물들은 아시겠지만 단열, 설비, 전기 이런 거 많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노멀하게 짓는데 여기는 공간 구성에 맞게 조명, 설비, 그 다음 기본적인 창호, 도어도 스펙 괜찮은 걸 집어넣었어요. 아마 임대를 오시는 분들은 쾌적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바닥은 더 두꺼워지진 않는 거죠? 그렇죠. 이미 바닥은 저희가 기존의 안 좋은 레벨을 잡기 위해서 기프 콘크리트라고 해서 바닥을 한번 몰타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난방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 마감 높이고, 충분히 요즘에 아파트 기준이 이제 2.4m 정도 됐거든요. 그 이상은 나오니까 충분히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소핑크 같은 거는 이거를 이제 이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부에 보면은 외단열을 해가지고 냉기가 타고드는 일부 구간들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 이보드를 시공을 해주면 말 그대로 이게 뒤에 붙어있는 게 단열재 아이소핑크거든요. 단열 성능이 있기 때문에 단열 구간을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이보드를 중간중간 벽체에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은 3달 반에서 4달 공사를 해요. 근데 지금 공사 시기가 한 3, 4주 남았거든요. 타일을 그때 한 달 전으로 해서 붙이고 지금 여기 타일은 다 붙은 상태고요. 이 위에 도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이사님은 도배랑 페인트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이거는 취향 차인데 그래도 지금은 도배를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외국에 가보면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도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노멀하게 도장하는 거는 한국 사람 정서에 안 맞아요. 저희는 기밀하게 많이 칠하기 때문에 도장을 하는 건 비용이 많이 비싸고 또 여러 번 보수를 봐야 되는데, 도배는 한 번 시공하면 최소 10년, 20년을 가기 때문에 도배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2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을 줄 수 있는 원룸 구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출입구도 두 가구로 임대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현장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최소 3, 4개월에 5개, 6개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현장들마다 보시는 것처럼 컨셉이 다릅니다. 저희는 거주하는 공간, 상가 공간, 그리고 임대 주는 공간까지 다양한 컨셉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리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희랑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님들과 미래의 건축주님들에게 저희가 투명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리모델링은 어떻게 보면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님이 좀 더 안심하시고 공사 의뢰를 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장을 투명하게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뉴마이어스에도 많은 의뢰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